안녕하세요, 미소 냉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냉동기 제어 회로도 그려보기 영상입니다. 자, 일단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도면은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동력 회로도 그려보기 도면입니다. 자, 일단 왼쪽에 동력 회로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동력 회로도가 있고 오른쪽에다가 제어 회로도 쪽을 그려볼 건데요. 일단 냉동기의 전기 판넬 구성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실외기가 있고요. 실외기 안에는 전기 판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고, 이 냉동 창고 문 바로 옆에도 리모트 판넬이라는 전기 판넬이 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실외기에 온도 표시가 되는 온도 TC를 달아버리면 소비자들은 이 창고의 온도를 보기 위해서 이 실외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직접 걸어서 와야 됩니다. 번거롭죠. 왜냐면 이 실외기 같은 경우는 창고랑 길게는 40m 이상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트 판넬을 설치를 하고, 그 리모트 판넬에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 컨트롤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소비자들은 창고 문 바로 앞에서 이 창고가 현재 몇 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넬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실외기 안쪽에는 압축기랑 웅축기라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 안에는 유니트 쿨러 팬과 제상 히터라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동력에 대한 마그네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기 도면이 달라집니다. 자, 이 압축기랑 웅축기의 마그네트는 대부분 항상 이 실외기 전기 판넬에 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냉동 창고 안에 있는 유니트 쿨러의 마그네트와 이 제상 히터의 마그네트가 이 리모트 판넬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이 실외기 판넬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에 따라서 전기 도면이 달라지는데, 제가 썼던 용어인데 이건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기동반 플러스 리모트, 로컬 플러스 리모트, 그리고 풀 판넬,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자, 기동반 플러스 리모트를 먼저 보면요, 이 기동반 안에는 압축기랑 웅축기에 대한 마그네트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상 히터랑 유니트 쿨러는 리모트 판넬 쪽에 붙는데요. 자, 이 두 개가 실외기 판넬의 도면이고, 이 두 개가 리모트 판넬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TC 같은 경우는 리모트 판넬에 부착이 되고, 제상 히터와 유니트 쿨러의 마그네트도 이렇게 리모트 판넬에 부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상 히터와 유니트 쿨러의 동력을 리모트 판넬까지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력 마그네트가 부착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차단기가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차단기에는 380V의 1차 전원이 날라와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로컬 플러스 리모트 판넬 방식을 보면요, 온도 TC는 이렇게 리모트 판넬에 부착이 되는데 동력 회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메인 차단기 같은 게 부착이 되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이 실외기 판넬에는 압축기, 웅축기, 제상 히터, 그리고 유니트 쿨러의 마그네트가 부착이 됩니다. 대신에 유니트 쿨러랑 제상 히터 쪽에서 동력선이 실외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대신에 리모트 판넬에는 동력선 1차 전원을 안 끌어도 됩니다. 그리고 풀 판넬은 리모트 판넬 없이 모든 마그네트와 온도 TC까지 이 실외기 판넬에 부착이 되는 방식인데요. 냉동 창고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보통 칠러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일단 풀 판넬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냉동 창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로컬 플러스 리모트, 그러니까 모든 동력의 마그네트가 실외기 판넬에 설치되는 전기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그렸던 동력 회로도입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요. 일단 저는 7.5마력짜리 압축기이고요. EOCR이 하나가 달려있고
컴프 마그네트는 CM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웅축기 팬은 뭐 7.5마력, 그리고 OCR 하나를 썼고, 마그네트는 CF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제상 히터는 디프로스트 히터라고 해서 DH를 썼고요. 유니트 쿨러 팬은 UF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OCR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썼잖아요. 일단 웅축기 쪽에 OCR은 제가 OCR 1번이라고 칭하고요. 유니트 쿨러의 OCR은 OCR 2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OCR도 구분이 되겠죠? 이 OCR은 하나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숫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그려볼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렸던 건 삭제를 하고요. 이제 이 도면이 제어 회로도 쪽인데요. 일단 가로로 두 줄을 먼저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윗줄은 R, 아래쪽은 N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R이랑 N은 이 동력 회로도에서 이 NFB를 지나서 왔습니다. R이랑 N이죠. 자, 이 부분이 제어 회로도 쪽으로 온 거고요. 자, 일단 저는 알람 라인을 먼저 그릴 건데요. 자, 냉동기에 있는 알람 라인을 한번 다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EOCR을 먼저 그렸는데요. EOCR 같은 경우는 정상적일 때 붙어있는 접점, B접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람 라인은 전부 B접점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OCR 1번, 웅축기의 OCR이죠. 다음 OCR 2번, 유니트 쿨러의 OCR입니다. 그 외에 또 알람이 있을 만한 게요. 고압, 그리고 압축기 과열, 이 정도가 있겠죠. 자, 고압은 HPS고요. 압축기 과열은 INT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일단 고압은 기계식 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점을 네모나게 그렸고요. INT 같은 경우는 기계식은 아니고요. 수동 리셋은 아니기 때문에 X자는 없애겠습니다. 일단 알람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비처 7.5마력 같은 경우는 오일 펌프가 없기 때문에 OPS라는 알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한 이 정도 내려와서 저는 릴레이를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R1이라는 릴레이를 설치를 할 거고요. 왼쪽에다가는 일단 제가 전원 램프를 또 설치를 할게요. 보통 전원 램프는 하얀색 램프를 씁니다. 화이트 램프라고 해서 WL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램프에는 전원부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램프다라는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HPS랑 INT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압력 스위치와 압축기 과열 방지 모듈에 있는 접점인데요. 이거는 판넬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판넬 바깥쪽에 있거든요. INT는 압축기 단자함 안에 있고요. HPS는 실외기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판넬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단자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자대 표시를 해주고요. 네, 이러면 얘네는 단자대 처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저는 옆에다가 알람용 램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알람용으로 쓰는 램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레드 램프 RL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B접점이고 R1, 그러니까 릴레이 1에 B접점을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일단 모든 알람에 이상이 없었을 때는 다 붙어있는 B접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 이 모든 B접점을 다 거쳐서 이 릴레이는 여자가 됩니다. 이 릴레이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릴레이 1에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B접점은 당연히 전기를 넣자마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알람 램프는 당연히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생겨서 이 5개 접점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이 릴레이는 꺼지면서 이 B접점은 붙겠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알람 램프에 불을 주는 방식인 겁니다. 물론 각 접점에다가 따로 램프를 달아주면 어떤 알람이 걸렸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램프도 많이 들어가고 도면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알람 라인을 직렬로 하나로 묶어서 릴레이 하나를 써서 알람 릴레이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통합 알람이라고 명칭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는 제가 스위치를 달 거예요. 스위치를 그려줄 거고요. 일단 운전 스위치입니다. 운전 스위치는 일단 스위치 1번이라고 칭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단자대를 달아줄 건데요. 자, 이 운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실외기 판넬에 있는 스위치예요. 근데 이 실외기 말고도 리모트 판넬에도 운전 스위치가 따로 있어야 실외기로 안 가고도 냉동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트에 있는 스위치 두 가닥을 배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자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의 명칭은 RSW1로 하겠습니다. 리모트 판넬의 스위치 1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운전 스위치 밑에는 제가 접점 하나를 그렸는데요. 릴레이 1번에 A 접점을 그릴 겁니다. 또 이렇게 내려와서, LPS는 설정 압력 이상 올라가면 붙는 전 이제 A 접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압력이 높을 때 붙는 접점이라고 해서 하이 접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 낮을 때 붙는 접점을 로우 접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A 접점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압축기 마그네트를 적을 건데요. 압축기 마그네트는 아까 옆에서 제가 CM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했잖아요. 컴프 모터인데요. CM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단 압축기 마그네트 라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실외기 쪽에 운전 스위치가 켜지고 리모트 스위치 쪽에 스위치도 붙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A 접점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또 전기가 흘리게 되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압축기 라인이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운전 스위치가 붙고 리모트 스위치가 붙고 릴레이 1번에 A 접점이 붙고 저압 스위치가 붙으면 압축기 마그네트가 붙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 릴레이 1의 제어는 어떤 제어냐면요. 이 알람 라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알람 중에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이 릴레이는 붙어서 압축기를 돌리겠다라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접점은 조금 아래로 그리겠습니다. 자, 아래로 옮겼고요. 자, 이 LPS도 이 HPS랑 같이 외부에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듀얼 압력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저압도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저는 저압 스위치 위에서 선 하나를 또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는 전자 밸브를 달아줄 거예요. 전자 밸브는 리퀴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LSV 라고 명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유니트 쿨러 그리고 제상 히터도 들어가겠죠. 자, 유니트 쿨러는 UF라고 아까 칭했었고요. 제상 히터는 DH라고 칭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선을 했고요. 자, 이 세 가지는 온도 TC에서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는 네모를 쳐주고 점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요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온도 TC에 대한 모델명이 있으면 모델명 적어주시고 저는 그냥 TC라고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온도 TC에서는 보통 얘가 컴프 출력이고요. 근데 컴프 출력을 이용해서 전자변을 보통 킵니다. 얘는 유니트 쿨러 출력, TC에서는 팬 출력이라고 하고요. 보통 회로도에는 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상은 DEF, 제상 출력을 이용해서 제상 마그네트를 동작시킬 겁니다.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내릴게요. 이 전자변 같은 경우는
실외기 판넬과 리모트 판넬에도 스위치가 달립니다. 그래서 운전 스위치랑 똑같이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변 스위치는 2번으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팬은 바로 출력을 받으면 되고요. 자, 이 제상 히터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줄 건데요. 이런 온도 TC에서는 필히 잡아주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압축기에 비접점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상 히터랑 압축기는 동시에 들어가면 메인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압축기가 펌프 다운 후에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상 히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는 OHTC라고 해가지고 오버히트 템프 컨트롤러 해가지고 과열 방지 TC를 달아주고요. 제상할 때 히터가 과열되지 말라고 달아주는 거예요. 얘도 그냥 비접점으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합니다. 다음 옆에는 이렇게 램프를 달아줄 거고요. 제상 히터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란색 램프를 잘 쓰기 때문에 YL 옐로우 램프를 달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상 시간일 때는 계속 제상 램프가 들어오고요. 제상 램프가 들어오는 동안 히터가 과열이 되면 OHTC에 의해서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면서 이제 제상 시간이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사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좀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OHTC가 걸리면 제상 히터도 꺼지고 램프도 꺼지게 해서 현재 히터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되면 OHTC에 의해서 히터 마그네트가 꺼져도 램프는 안 꺼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히터가 꺼지든 말든 계속 제상 시간이긴 제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상 시간이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OHTC 위에다가 합니다. 이 히터가 꺼질 때 이 램프를 꺼지게 하면 현재 제상 시간인데 소비자가 볼 때는 램프가 다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OHTC 밑에다 램프를 달기도 하고 위에다 달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고요. 이렇게까지 제어가 된 상태에서 웅축기 펜도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압축기 옆에다가 그려줍니다. 그리고 웅축기 위에는 펜 제어 스위치를 또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웅축기 마그네트는 제가 CF라고 아까 칭하기로 했고요. 얘는 HP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 리셋은 아니기 때문에 X를 지우고요. LPS 밑에다가 놔서 압축기가 돌 때 고압이 감지되면 콘덴서 웅축기 펜을 돌리겠다라는 제어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또 하나 그려 놓을 게 있습니다. 바로 램프인데요. 자, 압축기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 냉동기가 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초록색 램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램프 색깔도 업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운전 램프를 RL, 그러니까 빨간색 램프로 사용을 하고요. 정지 램프는 녹색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안 돌고 있는 정지 상태일 때는 안전하기 때문에 초록색 불을 켜고요. 장비가 돌고 있을 땐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표시로 빨간색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램프 색깔도 사실 업체마다 다르게 색깔을 정하고요. 자, 일단 저는 여기다가 압축기 운전 램프로 초록색 램프 GL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전기 도면이 그려졌죠. 일단 도면을 잠깐 또 위로 올리고 전원문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압축기에는 크랭크 케이스 히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크랭크 케이스 히터는 압축기 크랭크 케이스에 오일을 가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 압축기 마그네트에 비접점을 답니다. 자, 이 이유는 압축기가 가동 중일 때는 이 CCH가 꺼져야 되고요. 압축기가 정지할 때는 이 CCH를 계속 켜줘서 오일을 데펴줘서
오일에 녹아있는 냉매를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CCH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컴포 과열 방지 모듈에 INT는 220 전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INTP, INT에 파워다 해서 INTP라고 적을 거고요. 이거는 항시 전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원을 그릴 건데요. 이 EOCR, OCR 같은 경우는 전원이 안 들어가는데 EOCR 같은 경우도 220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저는 그냥 EP라고만 적겠습니다. EOCR P라고 적으면 글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EP라고만 적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면이 그려졌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R과 N에 220이 들어가게 되면 파워램프가 들어가고요. EOCR 그리고 OCR 1, 2번 그리고 고압 스위치 그리고 컴포 과열 모듈에 알람이 없을 경우에 릴레이 1을 켜게 되고요. 릴레이 1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비접점은 떨어지면서 알람 램프는 안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는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비접점을 타고 CCH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NT 모듈과 EOCR 전원에는 계속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리모트 쪽에는 스위치가 각자 붙어 있다고 치고 기동반 쪽에서 실외기 쪽에서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럼 스위치가 붙으면서 또 리모트 스위치를 타고 이 릴레이에 현재 전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A 접점은 붙어서 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온도 TC에 의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팬은 계속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유니트 쿨러 마그네트는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 2번 전자변 스위치인데요. 이 전자변 스위치도 켜져 있다고 가정하에 이 TC에서 컴프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전자변이 붙겠죠. 이 전자변이 붙으면 저압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압이 붙으면 압축기가 돌고 운전 램프 들어오고요. 그 상태에서 압축기가 계속 돌아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 HPC가 고압을 체크해서 응축기 팬을 돌리면서 고압을 다시 낮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C에서는 이제 재상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컴프 출력을 끊어버리고 이 팬 출력도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LPS는 닫히고 압축기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압이 쭉 떨어지겠죠. 그럼 이 저압이 떨어지면서 컴프는 꺼집니다. 그럼 TC에서는 이제 재상 출력을 내보내는데 압축기가 꺼질 때까지는 히터를 넣지 않도록 제가 컴프 마그네틱 비접점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컴프가 펌프 다운으로 꺼지게 되면 그때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YL 노란색 재상 램프가 켜지게 되고요. 현재 히터는 많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므로 OHTC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서 재상 마그네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냉동기 도면이 그려졌는데 현재 이 냉동기 도면에는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바로 이 LPS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온도가 다 돼가지고 저압이 떨어져서 LPS가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압축기가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 냉동기가 정지하고 있으면 이 저압 쪽 배관이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햇빛이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부 냉매가 증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압이 또 올라가거든요. 저압이 올라가면 압축기가 또 붙겠죠. 자동으로. 전자변은 안 열렸는데도 그냥 LP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압축기가 돌아가고 전자변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압축기는 또 금방 꺼집니다. 그러면은 또 배관 내에 저압 쪽에 냉매가 조금 또 증발해서 저압이 올라가게 되면 LPS가 또 붙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압축기가 돌았다 꺼졌다 돌았다 꺼졌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압축기에는 기동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고 압축기 모터는 데미지를 받게 돼서 압축기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도면을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리고 부분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요. 저는 압축기 마그네트랑 이 저압 사이에 압축기 마그네트에 A 접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밸브 옆에다가 릴레이를 설치하는데 얘는 두 번째 릴레이이기 때문에 R2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변이랑 같이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릴레이고요. 이 릴레이 접점을 이 압축기 A 접점 바로 옆에다가 병렬로 달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배선을 바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 저압이 상승을 해도 현재 압축기 A 접점 당연히 떨어져 있겠고요. TC에서 출력이 오지 않는 이상 이 R2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압이 조금 오르더라도 압축기는 돌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TC에서 출력이 나오게 되면요. 전자변이 켜지고요. R2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LPS도 당연히 붙겠죠. 저압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LPS가 붙으면 이 R2가 붙게 되고요. 이 R2가 붙으면 압축기가 돌고 램프도 켜지고 HPC에 의해서 응축기 팬도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TC에 의해서 펌프 출력이 안 나오게 되면 이 LPS가 닫히고요. R2도 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R2 같은 경우는 A 접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압축기 A 접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하잖아요. 자기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R2가 떨어져 있어도 압축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돌아가냐? 이 전자변은 현재 닫혀있기 때문에 LP, 이 접점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펌프 다운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TC에서 출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펌프 다운 후에 이 LPS 접점이 끊어지면 이 압축기 마그네트 A 접점도 끊어지면서 압축기가 멈추게 되고요. 냉동기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압 쪽 배관 내에 냉매가 증발을 해서 이 저압 스위치가 붙더라도 이 릴레이 2번이 붙지 않는 이상 압축기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압축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어로 인해서 압축기가 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도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도면이 좀 더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제어 말고도 온도 TC가 아니라 24시 타이머로 재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도 TC에서 재상 출력을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냉동 운전과 재상 운전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24시간 타이머 접점을 그려줍니다. 일단 같은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점선을 그려줄게요. 자, 이거는 24시간 타이머고요. 일단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냉동 운전 시간일 때는 이렇게 컴프 신호를 받고 이렇게 전자변을 켜서 아까처럼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타이머에 의해서 재상 시간이 되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TC에 의한 제어는 지우고요. 자, 위에 24시간 타이머로 전기가 흐르고 압축기가 꺼져 있는 조건을 걸어서 대상 마그네트를 작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유니트 쿨러 위에다가 타이머 1번을 달았는데요.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유니트 쿨러 팬에다가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타이머를 달았어요. 자, 여기다가 타이머에 전원을 넣어주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재상이 끝난 다음에 냉동 운전 시간이 됐을 때 이 증발기 팬을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타이머에 의해서 한 3초나 5초 정도 딜레이를 갖고 나서 이 유니트 쿨러 팬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재상이 끝난 다음에는 증발기 코일 같은 데에 물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 재상이 끝나자마자 이 팬이 바로 돌아버리면 코일 같은 데 고여있는 물방울이 쿨러 앞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창고 바닥이나 이런데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딜레이를 주면 그 물이 다시 없니다. 다시 물이 얼어서 팬이 돌더라도 물방울들이 쿨러 앞으로 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상이 끝난 다음에는 창고 내부 온도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온도 TC에서는 당연히 출력을 내보내고 있겠죠. 그래서 재상이 끝난 다음에 이 24시간 타이머가 다시 냉동 운전 시간으로 돌리게 되면 전기가 위쪽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흐르게 되면서 전자변이 먼저 켜지게 됩니다. 전자변이 켜지면 증발기 배관에는 차가운 냉매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코일도 순식간에 차가워지면서 맺혀있던 물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후에 유니트 쿨러 팬을 돌리게 되면 유니트 쿨러 앞으로 물방울이 튀는 걸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냉동기는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 CCH 같은 경우에는 히터하기 때문에 가끔 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CCH가 나가버리면 이 압축기 B접점 같은 경우는 허용 전류가 굉장히 낮은 접점 부분이기 때문에 접점이 눌러 붙습니다. 녹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압축기 마그네트가 안 붙어요. 이 접점이 늘러 붙었기 때문에 안 붙거나 아니면 정말 또 잘못되면 우연찮게 압축기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접점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전자변이 닫히고 LP가 꺼졌는데도 마그네트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마그네트 그냥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공 운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압축기는 과열에 의해서 망가지겠죠. 뭐 저도 냉동기 수리 일을 하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걸 만약에 막고 싶다고 한다면 압축기 마그네틱 비접점으로 이 CCH가 아니라 릴레이 하나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R3번이 붙으면 A 접점에 의해서 붙으면 CCH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되기는 하는데, 뭐 제 생각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CCH를 이렇게 배선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도 TC 출력이기 때문에 그냥 TC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이 전기도면 밑에다가는 각각 이 전원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또 적어주면 좋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메시지를 복사해 놓고요. 얘는 알람 릴레이, 얘는 알람 램프, 얘는 컴프 마그네트, 컨덴서 마그네트, 컴프 런 램프. 글씨가 넘어갈 때는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얘는 액전자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신호 릴레이이기 때문에요. 그냥 런 릴레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증발기, 팬, 그냥 타이머라고만 할게요. 딜레이까지 쓰면 글씨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얘는 유니트 쿨러 팬, 마그네트. 네, 간략하게 적을게요. 얘는 제상 마그네트, 제상 램프, 크랭크, 케이스, 히타. 글씨가 좀 넘어가죠. 네, 이것도 쉬우니까 그냥 CCH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그냥 컴프 히타라고 적을게요. 네, INT는 INT 파워, BOCR 파워.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전기 도면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냉동기 기본적인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판넬을 만들면 네, 바로 냉동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24시간 타이머도 전원이 들어가죠. 참, 앞에다가 24시간 타이머도 항시 전원이기 때문에 24H 적고 24시간 타이머 뭐 이렇게 그냥 적어 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도면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들은,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단자대 표시를 해주고요. INT 파워도 외부고, CCH도 외부고요. 전자변도 외부고, 단자대 처리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도면에는 각자 이제 넘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R과 N이 있고요. 이 각자 이 사이에는 전기의 어떤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요.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왼쪽에다가 할게요. 이 부품에 대한 접점은 저는 오른쪽에다 적고 번호는 왼쪽에다가 적는 방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 15. 자, 이렇게 1번부터 21번까지 넘버링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기 판넬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도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긴 한데요. 뭐 왼쪽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해 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뭐 일단 오른쪽 끝에 전원은 항시 전원이니까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왼쪽에 파워램프도 항시 전원이고요. 두 번째 줄은 알람 라인으로서 EOCR, OCR, 그리고 HPS, INT 비접점을 이용해서 알람이 없을 경우에
릴레이 1번에 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릴레이 1번에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알람 램프 위에 있는 릴레이는 끊어지기 때문에 알람 램프가 꺼지게 되고요. 알람이 걸리면 이 비접점은 붙으니까 이 알람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운전 스위치가 붙고 리모트 판넬에 있는 스위치도 붙어 있다고 치고 알람이 없으면 이 릴레이 1번에 A 접점은 붙으니까 전기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 9번까지 현재 전기가 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24시간 타이머가 아래쪽에 붙어 있으면 냉동 운전이겠죠. 그래서 이 13번 전기선에도 전기가 쭉 오고요. 그리고 이 타이머에 먼저 전원이 들어가서 몇 초 설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타이머 1에 A 접점이 붙으면서 유니트 쿨러 팬도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리모트 판넬에 있는 온도 TC에서 이제 냉동기가 돌아라 하는 신호가 이 13번과 14번 단자에 들어오게 되면 14번에도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전자변 스위치가 ON이 돼 있으면 15번까지 또 전기가 흐르고 리모트 판넬에 있는 전자변 스위치까지 붙어 있으면 이 16번까지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액 전자변과 릴레이 2번이 켜지게 되겠죠. 전자변이 켜지게 되면 이 저압 스위치가 붙으면서 전기가 9번에서 10번으로 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2번까지가 전자변이랑 같이 붙게 되니까 전기는 이 10번에서 이 11번 선 전체에 전기가 인가가 되죠. 그러면 컴프 마그네트가 붙고요. 컴프 운전 초록색 램프가 켜지게 되고요. 압축기가 도니까 이제 고압이 상승하게 되고 고압이 상승하면 HPC에 의해서 이 응축기 팬도 돌아가게 됩니다. 12번까지 전기가 인가되면서 그 다음에 냉동기가 돌다가 24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재상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아래쪽 B접점은 끊어지고 A접점 붙으면서 9번에서 전기가 13번이 아니라 18번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8번 쪽에는 전기가 다 인가가 돼 있지만 펌프 B접점에 의해서 아직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펌프 다운이 돼서 압축기가 꺼지게 되면 이 B접점은 붙으니까 19번까지도 전기가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재상 램프가 켜지게 되고요. 이 OHTC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가 20번까지 인가가 되면서 재상 마그네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CH는 이제 컴프 마그네트가 꺼져 있을 때는 붙으면서 21번에 전기가 인가가 되고 압축기 마그네트가 붙게 되면 이 B접점이 떨어지면서 21번에는 전기가 끊기게 되는 제어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도면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해석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도면은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에 익히면 좀 더 금방 익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리모트 판넬은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짜져 있는데요. 실외기 쪽에서 날라오는 선들이고요. 왼쪽 단자대들은 리모트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게 그냥 컴프 운전 램프랑 알람 램프랑 재상 램프 그리고 당연히 리모트 함에도 R과 N 220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R과 N 단자 그리고 TC에서 나오는 출력들 이런 것들을 다 단자대 처리를 해가지고 이 기동반과 같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리모트 판넬은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에서는 동력 회로도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어 회로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